하지 마. 굉장히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트레이딩만 했어요. 한 달 정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레이딩만 했는데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겠다고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이랬는데 제가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왜 이러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분이 저로 인해서도 생겼지만 저의 파트너로 인해서 파트너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겨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고 지금 여기에 신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를 통해서 왔고 또 누군가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저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분이 뭔가 알지 못해서 더도 있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의 파트너들에게 본인의 위치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3조 사항을 설명을 드릴 건데 개개인마다 아마 지금 트레이딩법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저만의 트레이딩법이 있어요. 저는 1년 반 넘도록 저만의 트레이딩을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법이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트레이딩 그 기준이 있고 그 트레이딩의 기준이 있고 그 내 뼈대에 계속 매매법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완전 초보이신 분, 그 다음에 신규이신 분들 아직 뼈대가 그러니까 잡히지 않은 매매법이 딱 나만의 뼈대 이렇게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여러 매매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뼈대가 딱 생겼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해보니까 이 트레이딩법이 너무 나한테 수익을 잘 내줘. 너무 좋아. 라고 해서 다른 매매법이 들어왔을 때 저건 틀려. 저건 안 맞아. 이게 아니고 나랑 다르구나.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저렇게 잘 날까라고 해서 열린 마음으로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트레이딩 법에서 저 매매법은 어떤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트레이딩 법을 여러 가지를 섭렵을 하셔야 돼요. 왜 트레이딩 법이 여러 가지가 섭렵이 돼야 되면 내 뼈대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 줬을 때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동물적으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롱 치던데 저럴 때 숏 치던데 이거 맞아요. 잘 맞아요. 근데 이게 늘 모든 게 일원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정형화 일원화시켜드려야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냥 집에서 제 아이 가르칠 때도 첫째는 조금 둔해요. 그래서 첫째는 상대방이 많이 웃어야 행복하구나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이제 둘째는 살짝 웃어도 저거는 그냥 뭐 대충 웃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표정을 유아교육학과에서도 사람 표정을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게 더딘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하나하나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를 가르칠 때도 아이가 잘 모를 때는 있잖아 저렇게 찡그릴 땐 친구가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찡그릴 때는 너가 잠깐 기다려줘.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근데 트레이딩도 굉장히 똑같더라고요. 누군가는 엄청 찡그려야지 쇼시구나 이렇게 알아요. 엄청 웃어줘야지 롱이구나 알아요. 근데 이게 감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이게 뭐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잘하는 분야가 다른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이제 눈치채시는 분들은 이제 위로 가려고 너 이랬어. 그래서 나는 롱 그럼 잘 맞아. 나는 숏 이렇게 잘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찡그려줘야 되고 많이 웃어줘야 되고 차트가 이렇게 해야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웃어주고 많이 찡그리는 것까지는 내가 이제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살짝 찡그렸니? 그럼 횡보인가?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들한테 강사님이 자꾸 물어봐요. 살짝 웃었으니까 롱이죠? 계속 물어봐. 아니요, 횡보예요. 그냥 딱 깨끗하게 보세요. 횡보예요. 롱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는 이럴 때 숏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섭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이제 피부로 느끼고 배우고 익혀야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나만 되게 모르나 봐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표정도 수만 가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세월을 살다 보니 이럴 때 좀 그랬구나, 저럴 때 이거를 배우듯이 트레이닝도 똑같아요. 내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 차트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래도 조금 빨리 가시라고 이론화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들마다 어쩌면 그 이론화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웬만하면 획일화 시켜드리고 싶은데 조금은 기법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건 틀려 이게 아니라 저런 다른 기법이 있구나 하고 하나하나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대에 붙이고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뼈대를 통해서 내가 트레이딩에 점점 그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조 사항 매매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완전 초보가 받아들여야 되는 수준,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응용이 가능한 수준, 이렇게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법에는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게 맞고 내게 틀려, 내게 맞고 저 사람 정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매매법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매매 기법으로 수없이 거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진입 근거가 많을수록 승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사항을 만들어 드린 이유가 그래도 이 4가지 정도는 좀 체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정도는 확인하고 입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사항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입 근거가 한 가지 롱이야. 그래서 롱, 숏이야, 숏. 이렇게 진입 근거가 1개일 때보다 2개, 3개, 4개인 진입 근거가 있을 때, 그럴 때 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희가 구독료를 냈다는 이유가 그 진입 근거를 손쉽게 저희가 찾아내려는 거예요. 저희가 클릭 1번 클릭, 2번 클릭, 3번 클릭 이렇게 했을 때 진입 근거들이 간단하게 나와줘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구독료를 내고 고야를 구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야 차트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진입 근거를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동매매는 금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철하게 봐서 횡보면 그냥 안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자꾸 저번에 보니까 올라가지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건 거래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기분이가 좋으니까 막 이런 거 내동매매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죠, 요런 정도는 좀 확인을 하시고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조 사항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제가 만약에 강사를 안 했더라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둔형 트레이더가 되려고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게 저랑 너무 잘 맞고, 사실 발표를 굉장히 했어요. 학창시절 내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너무 힘들어 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켰을 때 정말 나 얼굴 시뻘건데 내려가는데 뭐 얘기했더라 막 그랬었는데, 어쩌면 EX에서 저는 평생의 좀 숙제였어요. 그 발표에 대한, 여기 많이들 그럴 거예요. 막 처음에 떨리고 그거를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평생 좀 있었는데 EX에서 그걸 좀 이루지 않았나 조금 극복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강사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강사를 하지 않았으면 조금 게으른 게 있어요. 그리고 만족도가 제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냥 10,000원 벌어도 2만원 벌어도 이렇게 만족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저는 아마 좀 게으른 트레이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매매법이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차트가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발맞춰서 되게 부지런하게 가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뒤처지고 좀 루즈하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었을 법한 사람인데, 제가 강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파트너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제 트레이딩법이 있어서 이 3조 사항 가지고 거래를 또 막 이렇게 해본다는 게 귀찮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래도 강사를 해서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귀찮음을 이기가 만들어요. 왜냐? 오늘 나와야 되니까 내일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의 귀찮음을 가장 좀 이기게 해주는 게 저한테는 지금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제 스케줄이 잡히면 나 너무 하기 싫어 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는 무조건 강의를 앞두고는 그 트레이딩법으로 저는 좀 일주일 동안 트레이딩을 해요. 왜냐면 더 입에 붙어요. 그래야지 저는 성향상. 그래서 항상 그 강의가 잡히고 그 트레이딩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나를 자꾸 이렇게 달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하기 싫어하면서도 그럼에도 나한테 너무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트너를 2명만 데리고라도 강의를 해보시면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되게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고 그 다음에 2절은 영원한 승리,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의 손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이 안 했으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 사야 돼요. 일단 매수가 들어가야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너무 무섭고 내지는 어디서 들어가라 그랬더라 이래서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어쨌든 시작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강의를 100번을 들었어도 내가 사지 않았으면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시게 된다. 무조건 시작을 하셔라. 그냥 무서워도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2절은 영원한 승리예요. 타점을 대충은 저희가 바이셀이 있기 때문에 타점은 잡으세요. 근데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지금 제가 1.5% 수익 중이에요. 어디서 매도하면 될까요? 그럼 저는 늘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 2절은 답입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반 매도할게요. 똑같은 걸 하시는데도 매번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수익을 되게 많이 내시고 싶은 마음에 더 끌고 갈지 어떨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여러 번 결례를 많이 해본 결과 익절이 너무너무 답인 게 내 익절이 3%대 10%대 익절을 보다가 그걸 안 팔아가지고 1%대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잃은 마음이에요. 1%를 수익을 봤는데 나는 9%를 잃었어. 이런 기분을 한 500번 맛보니까 로봇처럼 저는 이제 끊어요. 그냥 익절이 답이다, 익절이 답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리는 마음을 거의 뭐 6개월, 1년을 그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매번 후회해요. 그때 내릴 걸, 어제 내릴 걸, 아까 내릴 걸, 아까 탈 걸 늘 후회를 하는데 그거를 그래도 마음이 평온해진 거는 1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정교한 타점을 잡아가려고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가 더 욕심낼 거를 자꾸 로봇처럼 기계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져가는 시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익절은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욕심나는데 그럼 50% 익절하고 나머지 50% 갖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익절은 영원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의 손절. 제 강의 들어보시고 저랑 좀 친하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손절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실 잘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빨간 그리고 바이낸스의 이제 포지션 그 히스토리를 딱 보면 그냥 뿌듯해. 다 초록색이 막 나를 칭찬해. 너무 잘해. 근데 여기 빨간색 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미련을 떨던 시절들이 많았어요. 나는 100% 승률 하고 싶어. 빨간 줄 절대 안 날 거야. 그래서 막 힘겹게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니 수익이 차라리 그때 손절을 하고 들어갔으면 몇 배의 수익을 더 낼 수가 있음에도 그렇게 미련을 떨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주 명확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스마트 차트 나오면서 손절을 쉽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스스로를 자꾸 여기다가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야. 아니야,
오를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팔 거야. S가 떴지만 나 잠깐 끌고 가볼게. 자꾸 이렇게 미련을 떨었었는데 스마트 차트는 색깔로 내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좀 되게 저는 스마트 차트를 강의할 때 타점도 너무 좋지만 저는 내가 저한테서 가장 좀 숙제였어요. 손절이. 저희 남편도 같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원래 초보 때부터 손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얄밉도록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끌고 가도 되는 타이밍이야. 근데 안 돼. 그러면 자꾸 습관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손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태연아, 그리고 오래오래 하려면 손절을 잘해야 돼서 너나 잘하세요. 막 이렇게 남편이니까 서로 그게 동갑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막 그랬는데 제가 정말 시간이 흘러 보니까 손절을 잘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분이 정말 고수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하수였다. 손절을 안 하는. 근데 그거에 대한 저만의 그 숙제가 왜 나는 이 손절이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 차트 딱 나오면서 너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얘만 머리 안 아프게 얘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마트 차트가 나온과 동시에 저는 손절을 좀 잘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손절을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손절을 했다. 그거는 정말 이기기 위한 전략이에요. 내가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짠다라는 거는 벌써 고수죠. 그래서 아직 나는 손절이 힘들어. 손절 안 할 거야 하면 내가 아직 하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도 분명히 기술의 하나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참 어렵죠. 네. 10원도 아깝죠. 그런데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진입이고 진입. 자, 3조. 여기에서 3조는 진입, 익절, 손절 3조. 그 다음에 사항법이 지금 사항법이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1조의 사항, 2조의 사항, 3조의 사항. 그래서 3조 사항법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그래도 확률이 높더라. 이 트레이딩은 확률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확률을 갖고 들어가느냐 요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확률을 높여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1항 1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조 진입. 자, 진입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L과 S가 스마트 차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스마트 차트를 사용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이걸 들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계속 들으시다 보면 스마트 차트를 프리미엄 차트에 응용도 되고 이게 호환이 돼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호환이 될 만큼 강의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거래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화벨이 울려서 한 모금 했습니다. 그래서 자, 1조 1항 L과 S가 뜨면 위아래 체크하기. 이때 딱 그 위아래만 나오면은 그 김윤수 스폰서님도 위아래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LS가 뜨면 위아래를 체크하래요. 위는 뭐고 아래는 뭐냐. 여기 또 친절하게 쓰여 있죠. 스마트 차트 플러스 아래는 RSI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지금 어제 제가 진입한 ETC 차트예요. 제가 이 타이밍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LL 이렇게 들어갔고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기준은 나 왕초보야.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자, S가 뜨고 캔들 하나 사이로 더블 S가 이렇게 S 이렇게 떴어요. 근데 캔들 하나 정도 한두 개 차이로 이렇게 S가 떴다. 요거는 진입 근거에 굉장히 높다, 괜찮다. 그래서 LS가 위아래로 떠준 거, 위아래로 이렇게 동시에 떠준 거, 이렇게 동시에 뜬 거가 좀 확률이 높으니 숏으로 진입하세요예요. 그리고 롱, 이 L도 어제 이렇게 L 뜨고 아래도 RSI도 L. 여기서 설명 한번 드려야 되죠. 이 아래쪽 시그널이 RSI 시그널, 이 아래쪽 시그널이 이 위에 쪽 시그널은 캔들 시그널이에요. 그냥 쉽게 아래 뜨는
시그널, RSI 시그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SI 시그널과 위에 캔들 시그널이 거의 동시에 떴을 때 진입이 타점으로 잡기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뜬 거 확인. 그래서 제가 어저께 ETC를 들어갔다고 했죠. 자, 위에 아래 거의 똑같이 떴어요. 위아래 동시에 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오케이. 진입으로 괜찮아. 체크.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되게 이렇게 수치화된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초보들은. 그래서 그러면은 한두 캔들이라고 하셨는데요. 한 4캔들은 어때요? 이렇게 4캔들. 요런 상황. 자, 롱 떴고요. 몇 캔들 지나고 캔들이 요때 떴어요. 요거는 어때요? 규정적으로는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저는 패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때 들어갔어도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이렇게 조금 올리다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들은 아직 대응이 안 돼요. 대응도 안 되고 응용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싹 다 그런 애들 안 하고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애를 들어가서 승률을 자꾸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 4캔들 정도는 어때요? 그럼 저는 분별을 해드리면 나는 완전 초보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저는 패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한두 캔들만 딱 정해드릴게요. 한두 캔들 사이에 동시에 뜬 요렇게 시그널에 한해서는 왕초보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6개월 정도 됐어. 나는 살짝 응용이 돼 라고 하신 분들은 살짝 차이 나는 것도 시드를 적게 해서 연습 매매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냥 왕초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동시에 떴어요. 그래서 저는 ETC를 들어가야겠는데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까? 일단 위아래 같이 떴어. 그럼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더라? 자, 두 번째. 바이라인이랑 셀라인이 가까이에서 떴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슴슴하게 해, 아삼삼하게 해, 그게 뭐지?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말도 저는 초보 때 힘드셨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가 정답이니까 이때 똑같이 떴을 때 들어가세요가 아니에요. 아직 초보라서 응용이 안 되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다가 살짝씩 응용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어려우신 거예요. 어디까지가 가까운가? 자,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셀라인, 바이라인이에요. 여기까지는 가까운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끝도 없어요. 자, 끝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통해서 나만의 가까움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초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초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바이라인에 가까이에 걸어 놓는 매매법을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조금 응용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제가 들어갔다라는 요 타점 L과 L이 동시에 떠줬어요. 근데 바이라인과 셀라인의 거의 중간이죠.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구간이고요. 중간인데? 그러면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잖아. 그러면은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보이신 분들은 요거는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조금 그래도 응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된다. 왜냐면 여기랑 여기에서 절반은 좀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사실 여기에서 진입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바이 1과 셀 1의 그 간격 자체도 굉장히 좁죠. 많이 이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이 사이에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 2%의 수익은 나오겠다라고 계산이 서기 때문에 이것도 저에게는 진입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네. 그러면 요 밑에 스마트 라인이 골드 크로스인지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인지 확인을 하래요. 스마트 라인이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을 띄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이 라인은 뭘로 보이세요? 그쵸? 이거 롱 떴을 때, 롱 떠서 이제 제가 딱 봤더니 데드 크로스네. 저는 롱을 진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골든 크로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려고 봤더니 데드 크로스 중이에요. 요게 찜찜해. 자, 일단은 요렇게 체크. 너는 찜찜해. 근데 요렇게 찜찜하지만 얘를 만약에 조금 지켜보면 골든 크로스가 만약에 나면 굉장히 삼박자가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체크. 데드 크로스는 조금 찜찜해. 요렇게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고야 라인 위니 아래니, 나는 롱 진입할 건데 고야 라인 아래에서 롱 진입하려면 위험 요소가 벌써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롱 떴을 때 고야 라인 위에 캔들이 위치하거든요. 고야 라인 위에 위치하고 요것도 괜찮네. 진입 근거로. 그쵸? 그 다음에 바이 라인과 셀 라인에서만 진입하기. 바이 라인과 셀 라인에서 가까이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바이 라인에서 조금 올라가 중간까지 올라와 있어서 고민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대응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나는 왕초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바이 라인과 고야 라인과 셀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롱 진입할 거야. 근데 고야 라인을 만나가고 있다. 그럼 고야 라인에서 아주 시드 적게 일단 진입. 그리고 바이 라인에 도달하면 2차 진입. 요렇게가 원래 기본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데드 크로스가 조금 찜찜하니까 한 다음 캔들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다음 캔들을 기다렸더니 이렇게 파란 캔들이 떠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가로 저는 이 스마트 차트가 되게 좋았던 게 색깔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롱 진입할 건데 얘가 빨간 캔들이에요. 아직. 그러면 저는 사실 다음 캔들까지 좀 기다려봐요. 파란 캔들이 뜨나 안 뜨나. 근데 얘가 파란 캔들이 탁 뜨면서 스마트 라인이 아래로 빠지기 시작해요. 빠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든 크로스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파란 캔들, 그 다음에 게다가 롱 더블 뚜뚜 이렇게 롱이 2개 다 뜨고 고야 라인 위에 캔들 위치하고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날 것 같아. 이거는 너무나 삼박자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그거 다 따지고 들어가려니까 종목 뭘 들어갈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완전 초보일 때 요렇게 따지고 들어가세요 한 거를 거의 다 따지고 그거에 맞춰서만 들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비트가 하방이면 그냥 하방인 종목만 들어가세요. 비트의 시그널이 똑같은 종목만 들어가세요. 이렇게 다 체크가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체크리스트를 그때도 한 4가지 정도 됐는데, 비트가 하방 체크, 시그널이 SS 체크, 그 다음에 라인에서 어디 이렇게 다 체크해서 그거에 부합하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정말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냥 손실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레버리지도 그때는 막 누가 가르쳐준 게 없어요. 가르쳐준 게 없어서 레버리지 2 쓰세요, 3 쓰세요 이렇게 알려주질 않으셔서 몰랐어요. 레버리지 그렇게 크게 쓰는 게 위험한지 몰라서 10도 쓰고 20도 쓰고, 근데 너무 잘 나요. 왜냐면 저는 다 체크했잖아요. 굉장히 이 걸러진 게 확률을 굉장히 높여줘요. 그래서 그 확률을 다 높인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그냥 나요. 아니 낚싯대를 던졌는데 계속 고기가 그냥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 기분 있지. 그래서 정말 한 달 반 동안 수익률이 거의 500%가 넘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왜냐하면 좀 실패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손절도 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초보 때 그 거래는 빨간불 보기도 싫지만 손실 내지는 아무튼 실패가 싫어서 그 4가지에 부합했을 때 저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루해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 네 가지가 부합할 때까지 내지는 네 가지가 부합한 애를 다 찾았어요. 260 종목을 막 다 뒤져서 그 아이들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게 알람이 떠주잖아요. 그때는 알람이 없으니까 적어도 제가 진짜 100종목은 검색을 한 것 같아요. 그 네 가지가 부합할 때까지. 근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되게 빨라져요, 나중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 가지가 부합이 돼 들어가 수익. 근데 그럼 그 시간 투자가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맞네, 들어가 이러고 마음고생하고 손실하고 요것보다 네 가지 맞는 아이를 찾는 게 훨씬 더 수익률과 그 다음에 마음고생도 안 하고 트레이딩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네 가지가 그래도 좀 부합한 애들로 들어가신다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니까 아니던데요, 다 실패하던데요 라고 하면 분명히 요 체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요 3주 4항으로 거래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왜 문제인지 찝어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확률을 되게 높여주는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감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시간이 30분 동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날은 25분, 그 다음 날은 20분, 10분이면 막 찾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 자체가 굉장히 실력을 높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들어가려던 종목이 L과 S 동시에 떠줬다. L과 RSI도 L, 캔들 시그널 L 거의 동시에 떠줬고, 바이랑 셀라인에 그래도 가까이의 위치에 있고 들어가기 너무 괜찮은,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이지만 제가 한 캔들 기다리고 골든 크로스가 날 것 같은 파란색 캔들로 바뀌었고 골든 크로스가 나겠구나. 이 골든 크로스 나셨을 때 들어가면 더 수익이 괜찮아요. 기다렸다, 메모했다가 얘 좀 괜찮은데 그럼 메모하시는 거예요. 메모해서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추적을 해보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고야란 위쪽에 캔들 위치하고 바이 셀 라인에서 가깝고 이렇게 해서 진입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진입 근거를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이더리움 들어갈 건데 동시에 안 떴네. 그럼 X. 그 다음에 멀어. X. 벌써 두 가지가 확률이 두 가지가 아니라고 나왔죠. 그럼 이건 확률이 굉장히 실패한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더 패스, 도지 패스, 모 패스 이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 부합한 얘는 맞아 진입 이렇게 하시면 확률이 무조건 높고 수익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입은 이렇게 진입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죠.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딱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딱 해드리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위아래 똑같이 떴네. 그리고 골든 크로스도 났네. 바이선에서 굉장히 가까워. 들어가. 지금이야. 그때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연아, 지금이야. 이렇게. 저는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너무 이렇게 종목을 제가 100개도 막 이렇게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노다지를 캐든지 뭐 하나가 딱 나오면 지금이야.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사항에 부합한 아이를 만나면 지금이야 하고 들어가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2조에 이제 1항, 2항, 3항, 4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조는 익절이에요. 익절은 근데 너무 쉬워요. 익절은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1%대 되면 사실 나오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익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욕심이 안 꺼져요. 그쵸? 최고 높은 데서 최고 낮은 데서 팔고 싶어가지고 익절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완전 초보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도 어려우세요. 왜 어렵냐면 이렇게 하면 체크할 시간이 없어요. 차트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 이미 체크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어차피 요거 어려우니까 아까 초보이신 분들은 무조건 진입은 아까 사항을 체크해서 들어가시고 익절은 우리 초보이신 분들 그 1.5대 되면 현물
현물은 0.75부터 수익이 괜찮아요. 그래서 현물에서는 0.75, 1%대 그냥 나오시면 되고, 선물에서는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한 1.5대 이때 우리 초보이신 분들 그냥 나오세요. 근데 나 이제 조금 익숙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익절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는 롱 진입했어. 근데 시그널이 S로 바뀌었어. 반대 시그널. L과 S의 반대 신호가 뜨면 익절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익절하시면 되고, 바이라인, 셀라인에서 그냥 익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면 1번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기다렸어요. 이 S가 뜨기를. 왜냐면 제가 진입을 했죠. 제가 진입을 언제 했냐면 요거 한 캔들 두 캔들 기다리고 제가 요쯤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요쯤에서 ETC를 들어갔고, 자기 전에 제발 PPT 마무리하게 S 좀 떠라 수익 나서 좋긴 한데 떠라 S 뜨면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떠줘.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사실 못하고 잤어요. 이렇게 걸어놨는데 안 걸렸어요. 그래서 걸어놨는데 안 걸렸죠. 벌써 욕심이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요 위에다 걸었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데 이렇게 S 떴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갈게요. 요 S 뜬 요 캔들을 그냥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롱 진입을 했고 조금 조정받을 거야. 얘가 S가 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진입하셔도 되니까 S 뜨면 그냥 익절. 근데 나는 숏 진입했어. 아까 어디더라? 요렇게 숏 진입을 만약에 했어요. 얘도 동시에 거의 떴거든요. 숏 진입했는데 우와 수익 좋아. 근데 여기에 이제 롱이 떴죠. 롱이 뜨면 한 번은 정리, 그리고 다시 한번 S가 떴고 빨간 캔들이면 또 들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한 번은 익절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방향을 틀지 몰라요. 그래서 반대 시그널이 뜨면 익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 뭐 익절 어디서 할까요? 뭐 안 물어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익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바이랑 셀라인에서 익절하시는 거예요. 자, 바이랑 셀라인에서 익절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저께 진입을 했고 여기가 50% 익절 타이밍이에요. 여기에서 롱 들어갔네. 그러면 나 어디서 팔아? 셀에서 1차 매도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날 여기다 파니까 1%만 먹고 내가 기다렸으면 3% 먹었단 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모든 게 경험치예요. 다 경험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50% 익절하시고 얘가 얼마나 더거나 이렇게 기다렸다가 결국 많이 못 가고 이렇게 빠지는 것 같으면 여기서 다시 내 진입했던 가격에 익절하시면 그래도 50%는 내가 익절가를 딱 챙겨 놓잖아요. 그래서 1차 익절가는 이렇게 저도 셀 타이밍에 요 선에 얘가 탁 맞으니까 이 차트가 딱 보기가 괜찮네요. 이렇게 보시면 왜 셀에서 익절을 한번 하라고 하냐면 지금 벌써 셀에 맞으니까 얘가 힘을 못 줘요. 이렇게 힘을 못 주죠. 이렇게 힘을 못 주니까 이 구간을 초보이신 분들이 버티기가 어려워요. 이거 잠 안 주무시고 계속 팔까? 아니야. 팔까? 아니야. 잠깐 줘라. 어떻게 됐지? 여전히 이러고 있어. 팔까?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면 롱런이 안 돼요. 저도 1년 넘도록 2년 막 가까이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래는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기계처럼 하게 돼요. 이제 왜냐면 돈은 벌게 돼 있고 앞으로 수십 년 저는 이걸 할 것 같고, 그래서 미련을 떨지 말자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서 익절하고 얘가 좀 빠지면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익절은 여기에서 말한 바이라인, 셀라인에 그냥 익절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숏을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숏을 들어갔어. 그러면 쭉 빠지고, 예를 들면 쭉 빠지고 요 바이라인이 익절 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와 셀라인을 좀 인지를 하시고, 여기 이 S에 내가 만약에 들어갔어. 쭉 빠지네. 어디서 근데요 세연아연님 이거 더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저를 이렇게 저한테 확답을 듣고 싶어 하세요. 익절하세요. 바이라인 닿았으면 익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고민되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세요. 스스로한테 어떻게 할래? 그때 바이라인에서 익절하라고 했어. 그래, 나를 자꾸 부여잡는 거야. 익절하자. 그럼 내 거 익절을 딱 하고 얘가 올라가자면 통쾌. 그래서
바이 라인과 셀 라인이 익절 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야 라인에서 익절, 스마트 라인에서 익절,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데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트레이딩 기법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롱 이렇게 할 때 들어가는 기법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바이에서 사, 셀에서 숏 잡아, 바이에서 롱 잡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 트레이딩 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이 라인에 들어가게 됐어. 바이 라인에서 롱 그러면 1차 익절 구간은 고야 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딱 사지고 올라가. 그러면 고야 라인 맞고 한 번은 이렇게 얘가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이신 분들 조정받을 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와요. 그래서 그런 혼란 겪을 필요 없이 고야 라인에서 1차 익절, 그리고 나서 다시 포지션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얘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고야 라인 맞고 그래도 쭉 올라가면 여기서 익절을 했지만 게다가 여기 파란 캔들 그 다음 롱이 떠줬어? 그럼 내가 익절했지만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익절을 해야 승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야 라인에서 내가 셀 라인에서 만약에 숏 진입했어. 그러면 얘가 내려오다가 이 고야 라인 맞고 무빙을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 라인에서 내가 숏 진입했어. 그럼 고야 라인에서 익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야 라인은 굉장히 고야 라인은 강한 저항과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셀 라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S가 여기서 떠줬어요. 여기 아래도 S가 이렇게 떠줬어. 그래서 이 위쪽에서 내가 숏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고야 라인을 맞으면 그냥 1차 익절을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야 라인에서 익절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라인에서 익절을 해야겠죠. 스마트 라인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라인이 익절 라인도 되지만 손절 라인도 돼요. 그래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롱 진입했어. 근데 더 갈 것 같지 않아? 그치? 더 갈 것 같지? 나 스스로한테 막 이렇게 해서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어. 그래서 내가 살짝 내려요. 내리다가 아니야 안 내릴게 속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또 들고 있었어요. 두 번째 되니까 이번에 얘 진짜 날라간다. 나 이번에 수익 괜찮겠어.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쭉 빠졌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고 굉장히 수익이 괜찮았죠. 굉장히 수익이 괜찮았는데 그 수익 구간이 여기에서 진입을 했고 요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가 5% 수익이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욕심을 내고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1%대로 줄어버렸어요. 수익이. 그러면 사람이 못 팔아요. 분명히 익절인데 못 판다고 했죠. 그러면 익절 라인은 얘가 고야 라인, 스마트 라인을 탁 만났을 때, 스마트 라인을 만났어? 그럼 손절이기도 하고 익절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들어갔고 스마트 라인 만났어. 그럼 아이고 땡 5%인 거 잊어. 그냥 여기서 익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 라인이랑 만났어? 그럼 손절, 익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야 라인 만났고 스마트 라인 만났다? 그러면은 익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손절 되게 중요한데 손절 되게 스마트 라인은 손절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 뭐 지금 L과 S 반대 이제 신호가 뜨면 이제 손절을 설명을 드릴 건데, L과 S의 반대 신호가 뜨면 아까 익절도 반대 신호가 뜨면 익절이듯이 내가 롱 진입을 했는데 S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손절 하시는 거예요. 손절. 그리고 바이 라인과 셀 라인에서 손절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얘가 더 훨훨 날 줄 알았어. 훨훨 날 줄 알고 지금도 기회야 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롱 들어갔거든요. 롱 진입, 여기서 롱 진입했는데 얘가 요렇게 빼요. 요렇게 빼가지고 바이 라인을 터치, 바이 라인까지 얘가 쫙 빠졌어요. 그럼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숏 진입했어. 숏 진입했는데 여기서 숏 진입을 했어. 예를 들면 숏 진입했는데 얘가 슉 내 생각이랑 반대로 갔어. 그 다음에 셀 라인을 만나. 여기가 손절 라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손절 라인이 그렇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바이랑 셀 라인은
기본적으로 지지랑 저항, 강력한 지지랑 저항인데 요 라인을 얘가 이렇게 벗어나서 올라갔다는 건 추세 자체가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이 라인을 뚫었다는 건 얘가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얘가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었다는 건 빨리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롱으로 진입을 했는데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갔어. 근데 그게 지하 5층까지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었어. 그럼 그때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추세를 알기가 우리 초보자들이 어렵잖아요. 그거를 계산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롱 진입했는데 요 라인을 뚫어버리면 그냥 손절이고 내가 숏 진입이 진입했는데 요 라인이 뚫리면 손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그널이 바뀌었어? 그러면 추세가 바뀌는 거니까 그것도 손절에 넣어두시면 되고 이제 여기 3, 4번 3, 4번이 이제 과거에 가까운 저점 고점에서 손절 요게 어려워요. 우리 초보인 분들이 요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캔들로 바뀌었어. 그러면 추세가 바뀐 거니까 빨간 캔들이 뜨면 그냥 손절. 이거는 왕초초초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절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3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3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중요사항 여기에서 중요사항 되게 와닿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느꼈는데 추세와 반대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욕심 부리지 않게 욕심이 정말 내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욕심이 포개보라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끝없이 욕심을 내게 되는데 추세와 반대 시그널이 아니면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상승추세 S 뜨면 그냥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빨리 아니면 입절하던가 아니면 손절하던가. 그리고 횡보일 때 조심하기. 진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횡보일 때 롱일까요? 숏일까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 제발 횡보 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횡보 때 그리고 이번에도 가족이 제일 화나요. 가족이 제일 화나는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횡보인데 제가 스코어 차트상 저는 이제 횡보여도 스코어 차트상 하방이겠다라는 이제 저는 저만의 트레이딩이 있으니까 이제 확신이 있지만 그걸 누군가한테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방이라고 생각했지만 얘가 오르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말하기 되게 힘든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짬짬이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그래도 하락이지 않겠어?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못 알아듣고 롱을 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면에서 여기서 롱 같았니? 그리고 횡보였는데 말했더니 횡보인데 살짝 조금 더 위인 것 같이 보였대요. 어디가? 횡보인데 어디가 그랬을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횡보 때 어떻게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그러면 어디서 물 탈까요? 그러니까 왜 횡보에 들어갔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횡보일 때는 그냥 조심하세요. 안 들어가는 게 심신이 편안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레버리지 1, 2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라고 저희가 이제 레버리지 3까지는 추천해드리지만 초보이신 분들 2 정도 1은 기분이가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사용해서 안전한 거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롱런 하려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롱런 하려면 피로감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레버리지를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만의 트레이딩 습관 요거 습관 잡으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김민수 본사님이 습관 잡으라고 이렇게 습관이 무섭거든요. 요거를 한 달 동안 거래하시면 그냥 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꼭 거래를 이렇게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고 트레이딩 하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한테 자꾸 합리화처럼 나 스스로한테 올라갈 것 같지 않니? 이런 거 말고 나 스스로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 아까 그리고 롱 그 다음에 파란 캔들 골든크로스 그럼 세연이 뭐라고? 지금이야 이렇게 나한테 스스로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면 다른 강사님이나 이런 분한테 안 물어봐도 실력이 점점 늘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옆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손절 라인, 입절 라인 꼭 정리해서 지지와 저항선에 진입하시면 수익 내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조 사항 설명드렸고 거래 꼭 이 목록으로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네. 저도 너무 감탄을 하고 들었어요. 마이크가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 나갔어요.